예, 안녕하십니까. 선직입니다. 지난 시간에 임복일 교수님의 이승만 건국사를 보면서 부산 정치파동 1편을 좀 봤었는데요. 제가 이 추석 연휴에 이 부산 정치파동 관련된 그 5편까지는 이제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부분만 좀 빨리 좀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번 영상 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 제가 얼굴을 가렸는데요. 무초, 여기 이분이 이제 무초 대선님이고요. 무초 대선님이고, 이분이 장면 짜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밥맛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가려 놓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들이 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모르면 이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는데 이분들이 한 일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정말 이 분노 조절 장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재밌어요. 이 부산 정치파동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이 고수의 식견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너무 재밌어요. 제가 마치 제대로 몰랐던,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단편적인 그런 사실들로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한번 빠르게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제부터 미국이 이승만을 멀리했던가. 41년 국무부 실세였던 소련 간첩 알지스가 이승만은 반수주의자로 낙인 찍은 뒤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다. 특히 소련과의 휴전협상을 맹렬히 반대함으로써 이승만은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악성 요소로 자리잡았다. 그렇죠. 미국은 이제 빨리 휴전협상하고 빠지려고 하는데, 한반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자꾸 이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짧은 시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짧은 시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이제 짧은 시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시각을 갖게 된 이유가 이제 이런 간첩의 역량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간첩의 역량이 있기보다도 이제, 당시에 이제 트루먼 대통령께서도 이제 제대로 된 정보 보고를 받지 못했고, 훗날 나옵니다만 이제 영국도 이제 마찬가지였죠.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영국 그 장관들도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깊게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괜히 빠져나갔다가 미군을 철수했다가 정말 35,000명 이상이나 목숨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정말 뼈아픈 그런 게 이제 결국에 6.25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이렇게 불리지만 이걸 실제로 바라보시는 이제 임복일 교수님의 시각은 다른 거고요. 상당 부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고, 이 전쟁 중에 이루어진 이제 이런 일들을 일련의 일종의 정치 투쟁이죠. 대미 투쟁이기도 하고, 야당에 대한 투쟁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자꾸 민주화를 무슨 산업화 이후에 민주화 운동권에서 이룬 줄 아는데, 대통령 직선제를 전쟁 중에 이제 쟁취한, 그건 정말 민주화 투쟁이었기도 한, 그러고 이제 그 당시에 농지개혁 편은 이제 요 건국사 부산정치파동보다 더 이전에 된 일이라, 그 이전에 다루는데, 아무튼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혁명적인 사건들을, 우리나라 사람들, 이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야권과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나 뭐 다 그렇죠. 훌륭한 사람들은 다 이제 독재자로 매도를 하는 거죠. 이 두 분도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했던 무초대사,
그리고 같이 그 손을 잡았던, 그러니까 미국의 사대주의를 한 거죠. 사대주의를 하면서 그 이승만을 제거를 하고 장면이 이제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이제 음모와 이제 야합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그래서 이제 온고집 이승만 대신 상냥하고 고분고분한 장면을 선택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짧은 시각으로 봤을 때 이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장면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영어 잘하고 사경성 좋은 조병옥 등 몇 명을 물색하던 미국이 점 찍은 인물은 장면이다. 미국 대사 시절 상냥한 성품에 부드러운 자세로 트루먼 정부에게 높은 점수를 딴 장면. 그러니까 미국 대사로 나가 있으니까 점수를 땄겠죠. 미국에게 고분고분해서 대단히 호의적이었다. 무초가 국무부에 보낸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미국의 속내를 가감없이 보여준다. 이승만이 최근 더욱 고집이 세지고 노쇠하였다. 최선의 후임이라면 장면과 허정 두 사람인데, 허정도 뭐 이렇게 물색을 했었나 보네요. 다같이 대중의 인기가 없어 좀 약하다. 당시에 대중의 인기가 없었던 거, 그런 것도 여기다 적어서 보냈다는 거죠. 그러나 국회 간접선거로 장면이 당선되는 것은 우리의 최선의 바람일 것이라고 무초는 결론처럼 썼다. 한국 국회를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아니 남의 나라라고 하면 좀 이게 어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우방국 국가의 국회를 왜 미국이 강화를 해줘요? 무기나 강화를 시켜주지. 무기는 안 주고 철갑탄은 안 주고 무슨 그 국회를 강화를 해요. 아무튼 이게 이런 자료에 이제 실려 있다는 겁니다. Ambassador in Korea to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 부산, February 15th, 1952. 이게 무초의 보고서라는 거죠. 날짜가 2월 15일 판문점 휴전합상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비밀 공작을 일찌감치 시작. 여기까지 진척시켜 놓았다. 미국의 말을 안 듣는 이승만. 엄청 안 들었죠, 이승만 대통령은. 전후에 이제 그 전후가 아니라 이제 해방되고 나서도 일본의 이제 공장을 키우고 비료 공장 같은 거 그런 걸 키우고 그 비료를 갖다가 한국이 이제 소비를 하는 형태로 이 전후 복구를 하려고 그랬어요. 2차 세계대전 전후 복구. 우리에게는 이제 해방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그게 완전히 영구적으로 그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경제 복구 그런 계획들, 그러니까 그런 계획마저도 계속 다 반대를 하신 거죠.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한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한 거죠. 이제 장면이 대통령 했다 그런다 그러면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사대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자. 그러니까 뭐 요즘 근래 상황에 비춰보면 차라리 미국에 사대하는 사람이 나아요. 그러니까 이때 과거 시절과는 이제 상당히 그 결을 달리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중국에 사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차라리 사대를 할 거면 그래도 미국에 사대를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장면 옹립 물밑 공작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당, 그러니까 이게 그 민국당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민국당이 이제 그 한국 민주당에서 뛰쳐나간 한민당 계열의 그 민국당을 말하는데, 이제 민국당에서 제출했나봐요, 내역제 개헌안을.
그래서 한민당이 이제 이쪽으로 뛰쳐나간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많이 바꾸면서 민국당이 주가 됐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국당과 민주당이 이렇게 뭐 합병을 하는 뭐 개념으로 쓸 수 있는데, 예, 제가 이걸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국 민주당이 오히려 주도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그게 뭐 거의 뭐 그냥 그게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렸는데, 예, 민국당이 아무튼 이런 걸 주도를 했다. 예. 그러니까 신익회 민국당 쪽이 이제 더, 예,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한민당 김성수 쪽보다는. 그래서 제가 그 김성수 대표 같은 경우는, 예, 그래도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이 부산 정치 파동 이걸 보고서, 아니구나. 이 김성수야말로 진짜 저 장면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예? 더 반대한민국 세력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예. 뭐 나중에 언제 빨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전시 중에, 그러니까 이 부산 정치 파동은 이 전시 중이었다는 걸 꼭, 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전방에서 막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막 저 철의 삼각지대 지켜야 된다. 그때는 철의 삼각지대 때는 아니고, 막 용문산 정투 막 이런 게 막 벌어지고 8.5 대처 막 이제 이런 게, 예, 펼쳐질 때, 그럴 때에 이제 얘기다, 이제 뭐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 물론 이제 52년도 이때면은 이제 조금 이제 뭐 저기 양평 전투 막 이런 거, 지평리 전투 막 이런 거 할 때가 될까요? 예. 네, 아무튼,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간선제였는데, 예. 야당 정치인들은 이제 이번에 집권하자는 꿈을 이제 계속 꾸고 있었고, 예. 개헌안을 이렇게 제출하면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이제 막 마시고 있는 거죠. 개헌이 먼저냐, 집권이 먼저냐. 예. 이승만을 제치고 야당 후보를 뽑으려는 세력 규합 물밑 공작은 호응이 컸다. 그 중심에 장면이 떠올라 있었다. 미국이 지원한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건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곽상원 의원도, 예? 여기에 이제 자신만만했다는 겁니다. 예. 고집불통이요, 심술쟁이, 이 박사를 몰아내고 장면, 네, 호죠. 예. 운석을 대통령에 선출할 계획을 추진했는데 사전 지지가 압도적으로 많아 성공적이다. 내각제 개헌 지지 세력도 이승만을 상징적 대통령으로 앉히고 실권은 장면 국무총리에게 맡겨주고 주장. 그런데 젊은 소속파들이 반대하면서 우선적으로 장면 대통령을 뽑아놓고 개헌하는 게 맞다고 주장. 그러니까 다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예? 본인들끼리 이미 뭐 다 된 것처럼,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미국에서, 예, 지원하는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거를, 예, 포착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이제 그렇게 움직였었고요. 예. 그래서 선우정원, 예, 이분은 이제 그 3공화국을 바라보는데도 중요한 그 분인데, 아무튼 장면에 이제 국무총리 시절에 이제 비서실장을, 예,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이죠, 정보통. 예, 정보통인데, 아무튼 그 1918년생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좀 그 관계가 좀 있었던 분이에요. 예. 네, 무초대사가 어느 날 장면 총리를 은밀하게 만났을 때 2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승만을 배제하기로 정했다. 예, 그냥 아예 이렇게, 예, 이 선우종원 선생님께서, 예, 나중에 그 부산일보에 참관하는데도 그 관계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내용은 일단 없네요. 예. 아무튼 뭐 이런 증언도 있답니다. 예, 또 그 조영중 선생님께서 쓴 책에, 예, 선우종원 면담 증언에서, 예, 장면 박사를 대통령으로 옹립하자는 비밀운동은 이미 1951년 말경부터 시작됐다. 장택상이 파리 유엔총회에서 교육한 3월까지 판도는 국회의원 3분의 2 선을 넘고 있었다. 장면 지지 세력이 그렇게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의견 대립이 생겼고, 또 이승만 지지 세력과 내통하는 배신자가 생겨 세력이 약화되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이 모두 장면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민주당 내 구파에 속하는 김준현은 장면을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일 투쟁 경력이 전혀 없고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고 패기 있는 분도 아니었다. 단지 귀공자형으로 인상이 좋고 영어를 잘해 이승만 박사가 총애하여 미국 대사로 나갈 수 있었는데 외국에서 이 박사를 몰아내려고 원격 조종을 하며 도전하여 이 박사의 경로를 섰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예. 영어 좀 잘해서 워낙에 인재가 없으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총회를 해서 미국 대사로 나갔는데 나가서 한다는 짓이 이 박사를 몰아내는데 원격 조정에 가담한 거예요. 장면을 지지하는 세력은 평안도 출신 흥사당 계열, 안창호의 그 흥사당 계열이죠. 그리고 일제 관료 출신 천주교 세력. 그러니까 천주교는 안 돼. 이런 정치, 지들이 이런 정치에 관련된 이런 정말 지저분한 일은 막 다 안 보이게 막 이렇게 하면서 뭔 놈의 이렇게 위선적인 그런 설교만 하고 아예 안 돼. 이런 천주교를 다니면 안 돼요. 그들은 전시하에 폐해당을 형성하여 돈 보따리를 싸들고 다니면서 장면 추대 운동을 해왔다. 이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허도산에 건국의 원훈 낭상 김준현 해갖고 썼대네요. 뭐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엄청 칭송을 했나 보네요 이분이. 뭐 건국의 어떤 이런 그 역할을 한 건 있죠 분명히. 건국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제로 그냥 반나절 만에 이승만 대통령을 막 설득해갖고 그 내각 책임제를 이제 바꿔버린 주인공이죠. 대통령제로. 그러니까 그만큼 그 헌법기초위원회가 엉터리 일을 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고, 그만큼 낭성 김준현 선생이 이제 그만큼 영향력이 그 당시에 있었던 분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진호 그 헌법기초위원회의 그 위원장 격이었던 분과 뭐 권승열 차관 같은 경우도 그 훗날 차관 같은 경우도 그 별도안을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아무튼 그 헌법기초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약 40명 가까이 될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다 같이 짜고 내각제를 계속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참 이 건국사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 못됐다. 뒤로 그런 꿍꿍이나 꾸고 그걸 반증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건국이 또 늦어질 뻔했는데 이 낭산 김준현 선생님 덕분에 이제 그거를 막았죠. 그걸 막아서 대통령제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 이제 간선제 상태였는데 이거를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직선제 개헌안을 내놓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장면을 옹립하고 자신을 몰아내려고 한다는 거를. 이승만의 메모를 소개한다. 조병옥이 안중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무초는 다른 인물, 온화한 장면을 찾고 있다. 무초는 자기 의중의 임무를 포기했지만 아직도 다음 선거에 이겨야 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오랫동안 한국을 자기들의 손아귀에 잡아두려고 하고 있다. 로버트 올리버 교수님, 정치자문으로 오셨던 분이죠. 돈도 못 받고 일하셨죠. 앞으로는 아시아의 시대가 올 건데, 그 아시아의 최초의 공화국, 대한민국의 자네가 대통령 정치자문이 될 것일세 라고 해갖고 꼬셔갖고 데려왔죠. 그 당시 정말 잘 나가는 미국의 대학의 교수님이 그래갖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제 당해갖고 넘어오신 거죠. 근데 이 로버트 올리버 교수님한테는 이런 어떤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속마음까지 정말 다 얘기한 유일한 사람이 정치 자문 교수 로버트 올리버 교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 사람들끼리 그 이제 건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독립운동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 관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관계자가 되는데 그 이해 관계자들에게 모든 걸 다 그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이 북한의 공작, 소련 스탈린의 공작, 미국의 압박, 예? 배신하는 후배들의 그런 상황, 답 없는 이웃나라, 예? 우방국, 예? 뭐 정말 모든 것과 다 혼자서 그냥 싸워 나갔었던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남들은 다 저기 권력욕에만 빠져 있어갖고, 예? 미국 믿고 막 저기 권력 뺏으려고 그러고 생각이 나고 있을 때, 예, 이승만 대통령께서 진짜 이 국민들에게 이런 모든 권리를 다 그냥, 예,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도 직선제로 하게끔 이렇게 밀어붙였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이럴 때 이제 파리 유엔총회 대표단 이끌고 참석했던 장면이, 예, 몸이 안 좋아서 하와이에 휴양, 귀국하지도 않고 혼자 나타난 장택상에게 이승만이 소리치듯 말했다. 장면은 왜 안 나오나? 장면이 치밀한 계획을 꾸며서 국회의원들과 손잡고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이 들어간다니 하루라도 빨리 와야 될 것 아닌가? 예, 대통령이 들어가면 빨리 와야죠. 왜 안 와요? 예. 이런 얘기를 이제 창랑기념사업회, 예, 장택상 자서전에 이제, 예, 나온다. 근데 이 장택상의 이 자서전을, 예, 그 후손들께서 이렇게 썼나봐요. 장병의 장병초. 장택상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이제 훌륭하신 그런 분이었다고 할 수 있죠. 물론 뭐 조금씩은 삐딱선을 뭐 탔지만, 네, 뭐 그 정도는 다른 정말 그 냄새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네, 결코, 예, 비교할 수 없는, 예, 그런 정말 유일한 훌륭한, 예, 그런 분이셨죠. 예. 훗날 국무총리까지 이제 하시니까요. 전시 중에. 장면은 4월 1일에서야 서울에 나타났다. 예,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는데 장면은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시치미를 떼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기자들한테는 다 거짓말 한 거예요. 이전에 다 미국과 교감은 다 해놓고 몸도 불편한데 그만 쉬시라고 공고했다는 증언도 있다. 후임 총리의 장택상을 임명한다. 스파세 아래인 장택상은 앞에서 보았듯이 이승만의 미주 독립운동 시절 참여했던 젊은 후배, 예, 구미위원부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거죠. 경북 7곡의 대부호였고요. 해방 전후부터, 예, 박헌영, 조봉암 등 공산주의자들을 포함한 좌우 세력 간의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은 그 공산주의자들이 장택상 선생을 그렇게 크게 존경한다거나 뭐 좋아한다거나, 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건국한 데 있어서 어떤 그런 기여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해방 전후에서는, 예, 이런 어떤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인기를 얻고 같이 어떤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좋은 이런 감정을 공산주의자들도 쌓아놔야 되니까, 예, 이렇게 그 좌우를 가리지 않고 공산주의자들이, 예, 이렇게 그 활발한 활동을 했죠. 예, 성수백도 대표적으로 그랬던 간첩이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참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도, 예, 그런 어떤 인기를 얻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때 시절을 정말 이해하기가, 예, 한편으로 좀 어려울 때가 좀 있어요. 예. 좌우 세력 간의 폭넓은 인기라는 게, 예, 이게 참 지금 같은 세상에선, 예, 참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예, 좀 저는 좀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파한테만 사랑을 받든 좌파한테만 사랑을 받든 그런 거지. 예? 아무튼 예. 직선제 개헌안을 이제 제출을 정부가 했고 지방의회 대표들 국회에 이제 성토하는 것이 가열화됐다. 그러니까 이 지방의회 대표들도, 예, 나중에 보시겠지만, 예, 그 이승만 대통령을 엄청, 예,
지지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권을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주니까 기초 단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국회를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방의회가. 그러니까 참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넓은 그런 넓고 깊은 그런 식견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시야가 달랐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이제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위한 헌법 개정안을 공고했죠. 이게 우리나라도 그 양원제로 좀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한때 뭐 참여연 민의원 하다가 뭐 안 되고 직선제만 이제 발췌 개헌안으로 이제 그때 통과가 되는 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이제 있었던 거죠. 국회에서는 이제 내각제 개헌안, 그리고 정부에서 낸 이승만 대통령이 낸 직선제 개헌안, 이 두 개가 이제 맞서고 있는 형국이었다는 거죠. 전국 자유당 지방의원들이 합세하여 이런 시위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시위냐면 국회의원 서면은 살인자다, 살인 국회는 해산하라, 이제 이래버린 거예요. 서민호 의원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든가 이제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역사관에 따랐을 때, 그 역사관에 붙여봤을 때 이제 거창, 양민학살 사건, 이제 이런 거를 조사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군 작전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선동이죠. 그러니까 후방을 교란하는 그런 게릴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빨갱이 공산당이죠. 빨치산 활동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민가로 내려와요. 그래서 민가로 내려와서 그런 민가에 또 피해를 주기도 할 뿐더러, 민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 알던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협조하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게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이제 그런다 보면 이제 게릴라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이제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되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공산당의 활동에 공산당이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줄 알고 자발적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여러 그런 경우가,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민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공산주의 그런 어떤 입장을 좀 많이 수용한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순천 평화관 사건이라 그래요. 이제 여기에는 평화관이라는 걸 언급을 안 하는데, 순천 평화관 사건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평화관 사건이 뭐냐면, 이 육군대위 서창선 육군대위가 이때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 서민호가 이제 지방선거에 나선 야당 후보들을 지원하러 이제 순천에 들렸는데, 거기서 이제 육군대위 서창선을 권총으로 살해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찾아간 거는 육군대위 서창선 대위가 이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서민호 의원을 찾아갔는데, 서민호 의원이 자신의 권총으로 이제 육군대의 서창선을 살해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서민호 의원이 권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은 참 골 때리는, 우리 지금의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시절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육군대의 서창선은 이제 간첩을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평화관에 이제 들렀던 거고요. 야당 후보들이 그 당시에 이제 평화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알고 이제 육군대의 서창선 대위님께서는 이제 간첩 서민호를 잡으러 간 거였어요. 간첩 서민호를 갔는데, 그 간첩이 이제 권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민호가 이제 권총으로 서창선 대위를 이제 사살하는 살해를 한 거죠.
그래서 국회 조사단이 꾸려졌지만 제대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자 민심도 들끓었다. 그러니까 민심이 이제 이 서민호 의원을 향한 그 민심이 들끓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후방에서 정말 그 남들은 힘들게 전쟁하고 있는데 나라 지킨다고 이 서민호 의원은 국군을 모욕하는 일만 계속 그렇게 해대고 있으니 이게 정말 민심이 들끓을 수밖에 없죠. 해방후 미군정하에서 이승만의 도움을 받아 광주시장 전남도지사를 지낸 서민호. 그러니까 이 서민호를 또 그 괘씸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군정하에서 이게 이승만 대통령 도움으로 광주시장했고 전남도지사를 지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승만 반대 세력의 선봉장이 이제 되어있던 거죠. 서민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미워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 이름도 그 이자 승자 만자를 자녀 3명에게 그 이승만 대통령을 막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져줬는데 참 정말 인생이라는 게 참 정말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건지 참 아이러니한 그런 세상이죠. 청년 단체들이나 일반 지방의원들은 이제 실제로 살인 국회의원 서민호를 총살하라 이제 막 이러고 국회를 성토 대회를 이제 하고 순국용사 서더위에 피해 보답하자 이제 이런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반민족 의원 처단하라 뭐 이제 이런 그 벽보도 많이 붙어 있었던 거고요. 그 부산에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청원서,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요청서, 진정한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선언서, 부산 충무로 광장에서 국회까지 행진. 그 당시 이제 피난국회니까 국회가 부산에 있었던 거죠. 직선제 개헌안과 내각제 개헌안의 거리투쟁 대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그 서민호 의원의 이제 이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여기서는 이제 조금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아주 크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직선제 개헌안과 내각제 개헌안이라고 하는 이 대립구도 안에서 이제 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이제 이 공산주의 역사관을 수용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국가가 이제 막 그 국민 방위군 같은 그런 사건을 일으키면서 뭐 인권을 무시했습니다. 뭐 국군이 뭐 일반 양민을 학살했습니다. 막 이제 뭐 이제 이런 얘기만 계속하면서 대한민국의 이 힘을 완전히 다 빼놓는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물론 이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건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그래야 될 때가 있고 그러지 말아야 될 때가 이제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전쟁 중일 때는 이제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 그럼 이런 서민호 의원이 대통령을 했다가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했으면 그냥 다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냥 저기 북한에서 다 먹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이런 정말 앞으로 보게 될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일을 그 누구도 우리나라에서는 해낼 사람이 없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여러 보고서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미국의 보고서, 영국의 보고서, 뭐 이런 그 회고록 이런 걸 다 정리해서 보면 모두 다 이제 그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결론에 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수들의 시각을 좀 많이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무초 대사에게 국회의원들의 공산당 관련 증거를 이제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산주의 역사관을 배운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부산 정치 파동이 일어날 당시에 공산당 관련 증거가 이제 나타났다. 근데 이런 건 막 다 조작됐다 이렇게 그러면서 막 선전선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이 부산 정치 파동 자체를 아예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예 가르치지 않았고 그냥 다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저는 부산 정치파동을 이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이제 서른이 훨씬 더 넘어서 이제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됐는데, 예,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예, 이때 이 부산 정치파동이 얼마나 정말 심각한, 예, 정말 그런 일이었는데, 예, 여기 얼마나 많은 본질이 담겨 있는데, 예, 이거를 아예 그냥 다 숨겨버렸다는 거죠. 예. 이때 이제 무초가 본국으로 소환이 되고 대사 대리를 맡아서 대리대사를 맡아서 라이트너가 이제 와요. 알렌 라이트너. 좀 거북하지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이것도 이제 국무 보고서에 다 이제 담겨서 이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초가 말해요. 최근 시중에서 나와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대통령의 재선을 방해하고 있으며 한국 정당에 파당적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무책임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그런 말은 금시초문이요. 내가 들었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요. 무초가 계속 말을 하려고 하자 이승만이 말을 이어나갔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문제에 관해 말 나온 김에 나의 입장을 밝히고 싶소. 나는 앞으로 기껏 몇 해밖에는 살지 못할 것이오. 나는 대통령으로서 특별히 해야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동안 조국을 위해서 하고 싶었지만 못당한 일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목표들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모를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오. 하지만 한편으로 돌아보자면 지금 우리나라에 국민의 복리에 관심이 없는 이들은 자기들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오. 이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되기 전에는 대통령 자리를 떠나지 않을 생각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확고부동을 하셨다는 거죠. 떠나지 않을 생각이라고 언급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초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닥쳐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닥쳐라. 그러니까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이 무초가 야당과 야합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 자기 자신을 이제 제거를 하고 장면을 대통령으로 이제 삼으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사관 직원들이 재선을 방해했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이게 뭐 무책임한 소문인 것처럼 모르는 척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 무초라는 이 인간이 얼마나 정말 그러니까 이러고 자빠졌으니 이게 양아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랬더니 더 눈구렁이인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갖고 그런 말은 금시초문이요. 내가 들었더라도 믿지 않았을 것이요.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내가 들었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참 옛날 사람들 힘들게 살았어요. 물론 요즘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도. 나도 그거 들었어. 너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처럼 하수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아주 그냥 뭐 이게 얼마나 재밌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미 이승만 대통령 다 알고 있었어요. 그쵸? 금시초문이랍니다, 금시초문. 이게 얼마나 능구렁이들의 그 대화가 되는 겁니까, 이게. 기가 막히죠? 말 나온 김에 이제 입장을 밝히겠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제 돌고 돌아서 설명을 이제 막 하면서, 나 이 자리 못 떠나. 딱 이렇게 밝힌 거죠. 니들이 나를 몰아내? 그냥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이 후배들한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제 왜 후배들이 이렇게 형편없다라고 이제 보게 됐냐면, 미소공이 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그 공산주의자들과 뭘 협의를 해서 하려고 그러고 그게 다 전쟁 벌이려고 시간만 버는 건데, 시간만 벌게 해주는 건데, 미국도 빨리 도망갈 공리나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그런 분위기에서 정말 이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모르고, 김구는 막 계속 그냥 애국 인사들 막 저기 죽여버리고
막 장덕수 막 이런 분 암살해버리고 막 그냥 정신이 그냥 막 예? 다들 그냥 막 정신이 다 나간 거예요. 이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땐 예, 다들 정말 예? 야 어떻게 정말 그럴 수 있는지 참 대단한 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예. 그게 좋은 의미에서 대단함이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대한민국 세력이 아닌 반대한민국적으로 이제 대단했다라는 게 문제죠. 예. 그래서 부초 대사는 이제 이거를 다 이제 또 보고서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인용이 나왔다. 이승만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단 하나의 길은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뿐 이라면서 이 목표만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70대 후반 이승만의 열정적 토로를 다 듣고 난 무추는 흥분을 가라앉히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세계가 한국을 주시하고 있으며 정치적 마찰이 한국에 분쟁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고 말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뭐 이미 분쟁은 뭐 이미 뭐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 한국에 분쟁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라는 것 이게 참 힘 빠진 말이죠. 예. 이미 한국은 전쟁 중이에요 지금 그때가. 예.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무초는? 예? 그러니까 무초도 이게 참 인간 정말 좀 안 돼요 그쵸? 저러면 하긴 뭐 근데 뭐 미국 대사가 미국 말 들어야죠. 미국의 뭐 트루먼 대통령이 뭐 저러고 있는데 이때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1913년 트루먼 라이브러리가 주선한 회고 대담에서 무초는 놀라운 증언을 토해냈다. 당시 이승만과의 대화에서 보고서에 없던 나머지 부분을 들어보자. 이승만이 공산주의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구속할 생각이라고 말하기에 나는 그건 귀국의 국내 문제요 라고 대꾸하였다. 그러자 이승만은 미어 $50짜리 신권이 가득 찬 몇 개의 트렁크를 나에게 보이면서 북한으로부터 홍콩을 거쳐 공산주의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압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이걸 왜 나한테 보입니까? 한국 국민들에게 보여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내가 워싱턴으로 떠난 뒤 그들을 구속했다. 금방 터질 부산 정치파동의 예고편을 무초는 다 듣고 본국으로 떠난 셈. 그렇죠. 부산 정치파동의 그 예고편을 다 듣고 떠난 셈이죠. 미국과 무초는 자신들의 음모가 시행될 국회 간접선거를 코앞에 두고 자리를 피해둔 것일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리를 피해준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히 어떻게 이 한국을 이승만 말 잘 듣는 그 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 잘 듣는 건 왜 말을 잘 듣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 이제 미국은 빨리 철수해서 빼야죠. 발을 빼야죠. 한국에서. 겁쟁이 대통령이 이제 그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뭐 하는 게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제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소련으로부터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이 자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미국을. 요게 이제 그 출근 버스였는데 이 국회 버스를 이제 그 대치를 하다가 헌병대가 이제 그 간첩 프락치들을 이제 잡으려고 검문을 하는데 이제 문을 안 열어주죠. 이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 버스 채로 레카로 끌어가요. 이 버스를 그 당시에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레카가 그 당시에 이제 있었나 봐요. 지금은 이 정도 버스 규모면은 어떻게 뭐 그게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이거를 그냥 차를 떠갖고 그냥 끌고 가요. 그래서 그때 여기 버스 한 40명 이상 타고 있었는데 다 탄 상태로 그냥 버스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속된 사람만 10명 정도 뭐 되나봐요.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5월 25일 밤 이승만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부산, 경남과 전남북 등 23개 시군의 공산당 잔비들이 빈번하게 출몰.
이를 수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이 계엄령은 지방자치선거를 위해서 일시 해제하였던 전시 계엄령을 다시 내린 것. 국민들에겐 자연스럽고 특별한 불편도 없는 일. 이거를 근데 막 이제 그 좌파 역사학자들과 공산주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에 뭐 독재를 하네 막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빨리 발을 빼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하네 막 뭐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겁쟁이 영국 같은 경우도 이승만이 독재를 하네 막 이제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이제 펼쳐내는 게 유리한 거였죠. 유리한 거. 거기에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국민들이 다 놀아난 거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그 독재자로 돼 있는데,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인목일 교수님과 같은 대한민국에 정말 손꼽히는 그런 역사 고수들, 초고수들의 이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야, 이게 전혀 안 그랬구나. 이게 우리가 완전히 역사 문맹이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제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승만이 이날을 비상계엄 D-Day로 택한 이유는 바로 4일 뒤 5월 29일 미국과 야당이 민국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과 야당이 국회를 전격 소집하여 대통령 교체 선거를 단행한다는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 교체 선거를 이렇게 전격 소집을 해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간접 선거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선거했다 이러고서 이제 막 이제 저걸 하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다 눈치채고서 딱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공산당 장비도 그때 많고 했으니까, 참, 이 공산당 장비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이게 도와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대한민국을 도와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계엄령 다시 딱 이 선포하기가. 계엄령을 선포하니까 이제 국회가 이제 맥을 못 쓰는 거죠. 따라서 미국이 조종하는 변칙적 정권 교체를 막아야 하는 것은 독립국가 대통령으로서 불가피한 헌법적 조치. 그렇죠. 왜 남의 나라라고 말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 독립국가니까 우방국이지만, 아니 대통령을 뭐 우리가 스스로 뽑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미국이 조종하고 있는 그 변칙적 정권 교체를 이제 막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 그 좌익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게 좀 맞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사대한다 막 이제 이러는데, 미국한테 사대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고, 요 근래에는 제발 좀 미국한테 사대 좀 해라.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워낙에 미국을 그냥 우습게 알고, 한미동맹 한미 군사훈련을 해야 되는데 군사훈련도 안 하고,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건지, 그냥 북한 눈치만 보고 말이에요. 중국 눈치만 보고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승만은 이틀 전 무초 대사에게 귀뜸까지 해둔 일을 해치웠다. 귀뜸까지 했다. 그냥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야당에겐 전혀 예상치 못한 날벼락. 다 된 밥솥을 뒤엎는 이승만의 폭거. 그토록 비밀리에 준비했던 집권의 꿈이 하루 밤새 물거품이 될 줄이야. 그러니까 참 골 때려요. 이 야당하고는 손발을 또 미국이 무초대사랑 또 잘 맞추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도와주니까 다 된 밥솥, 다 된 밥, 정치 권력, 정치를 하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자리. 근데 그거를 대통령 이승만이 이제 폭거를 했다라고 하는 그 야당에서의 이제 그런 좌익들 식견에서의 이제 단어죠. 이승만의 폭거. 물론 이제 임보일 교수님이 이걸 이승만의 폭거라고 안 보죠. 안 보는데 이렇게 그 어떤 문장력이 참 뛰어나시죠. 이승만 건국사인데 이승만의 입장으로 대변을 또 한번 하다가 이 좌익의 입장으로 또 대변을 하다가 이런 어떤 그 화자의 어떤 이런 그 중심이 자유자재로 이제 막 바뀌는 거예요. 딱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날이 새기 전에 국회의원 4명이 잡혀갔다. 모두 이승만 제거 장면 옥립을 추진한 주역들이다. 날이 발자할 때까지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다. 네, 제가 말했던 거죠. 네. 아침 8시경 피난국회 건물에 도착한 국회 버스를 헌병들이 포위했다. 건물에 도착은 아니었고 또 가는 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저 사진을 보니까 예, 이 사진에서는 이제 이 도착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걸 이제 끌어온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예. 아무튼 이런 것들도 아무튼 좀 예, 재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아침 8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0시에 이제 9시 45분인가 뭐 그때 뭐 이렇게 해갖고 가다가 아무튼 대치를 한 3시간인가 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예. 2시간인가 3시간인가 해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예, 결국에 이제 헌병대가 예, 레카를 동원해서 이제 끌고 간 걸로 이제 들었는데 예. 여기서는 이제 출근하던 국회의원들이 어리둥절한 사이 예, 버스 범퍼에 쇠사슬이 걸리고 군용 트럭이 끌고 갔다. 어디로 가나 부산 헌병 사령부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렇게 검거된 국회의원들이 모두 10여 명도 넘었다. 보통 대통령이라면 전쟁을 핑계로 국회를 문 닫을 수도 있고 직선제 개헌도 대통령 결단으로 새로운 헌법을 공표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까지 일을 복잡하게 벌이다. 그러니까 독재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예. 보통 대통령이면 이제 전쟁을 핑계로 해서 국회 문도 닫고 예? 국회 문도 닫고 그냥 직선제 개헌도 그냥 하는 거죠. 예. 전쟁 중이니까 또 그런 걸 이해해 줄 수 있고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냥 공포하면 이제 되는 건데 정말 일을 복잡하게 예, 벌였다라는 바로 이 점이 예,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라는 거를 반증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생각하면 정말 그래요. 예? 이게 기껏해야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얼마 안 있고 나서의 그 6.25 전쟁인데 야 전쟁 중에 예?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래도 예? 그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야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막 이렇게 했다? 예? 아 참 그 예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거 뭐 끌고 가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예? 전쟁 중 핑계로 해서 그냥 이렇게 막 하면 되죠. 예? 직선제가 자신의 독재를 위해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다면 독재자답게 결행하면 그만인 것을 왜 이리 시끄럽게 국민들 눈앞에서 욕먹을 짓을 저지른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의원들 이렇게 버스 범퍼에 예, 군용 트럭이 이렇게 끌고 가고 예? 막 이제 이런 게 예, 그 국민들한테 예, 좀 좋게 보이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예, 겉으로 피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이승만은 예,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독재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 그러니까 이게 예? 다른 사람들은 이게 나쁘게만 보려고 하니까 다 이게 나쁘게만 보이는데 예, 정말 그 깊게 알면 예,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독재자가 목표가 아니었다는 걸. 어디까지나 헌법 개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켜서 행해야 한다. 이것을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깨닫게 하고 몸으로 체험시켜야 하는 민주주의 실천 교육. 이 전세에 이제 이런 걸 생각하시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실천 교육이 이승만의 오랜 꿈, 똑똑한 국민 국가 만들기의 첫걸음. 예, 이거를 이제 20대 청년 때부터 이제 했다는 거죠. 예. 하물며 정권 교체를 어둠 속에서 공모한 강대국 미국과 한국 정당들이 도둑질하듯 멋대로 해서야 건국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만다. 이승만이 무초에게 말했듯이 국민을 무수한 권력욕으로 뭉쳐진 국회의원들과 강대국의 이익이 야합한 약소국의 국회 간접선거, 다름 아닌 국회 쿠데타, 그것이었다. 부산 정치 파동의 개막. 그러니까 국회 쿠데타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예, 저렇게 버스 끌고 가면서 먼저 계엄령 선포하고 예, 버스 연행하면서 예, 이 쿠데타를 이제 제압을 한 거죠, 한마디로. 그것을 두고 이제 우리는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이제 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처럼 힘든 작업을 선택한 이승만은 과연 40일간의 정치 드라마에서 무엇을 건졌던가. 이제는 비난만 남고 실제가 파묻힌 역사의 쓰레기더미에서 무엇이 진실이었는지 파헤쳐보자. 아, 정말 재밌어요. 정말. 예. 비난만 남고 실체가 파묻힌 역사의 쓰레기더미.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 모두가 다 같이 농마가 돼야 합니다. 농마. 예. 이 진실의 쓰레기더미, 역사의 쓰레기더미. 여기서 정말 무엇이, 예, 진실로 이제 발견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예, 이제 역사 문맹을 벗어난다는 생각으로, 예, 열심히 같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 정치파동 1편은 여기서 이제 끝났고요. 이게 이제 5편까지 있더라고요. 5편까지 이제 제가 다 읽었는데, 예, 요거는 이제 그 영상을 끊어서, 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편까지, 예, 같이, 예, 좀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예, 2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